어제 열린 박성재 법무장관의 탄핵 심판 1차 변론. 국회 측은 박 장관이 계엄 직후 안가 회동에 참석하는 등 내란 행위에 관여했고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해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장관 측은 탄핵 소추가 졸속으로 이뤄졌고 사유도 불명확하다며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한 차례 변론을 끝으로 변론 기일을 종결했습니다.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절차가 정지된 손준성 검사 탄핵 사건을 제외하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탄핵 심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박성재 장관 등 4건입니다. 조지호 청장을 제외하고는 변론 기일이 종결돼 결론만 남았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일정을 어제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선고가 이번 주라는 걸 전제로 보면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로 좁혀진 겁니다. 이 경우 오늘 아니면 내일 공지가 있어야 합니다. 헌재의 숙고가 길어지다 보니 다양한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뒤로 헌재 선고를 미루자는 주장이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고려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5대 쟁점 중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드러나면 파면될 수 있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다만 평의 과정은 철저하게 보안에 붙여져 있어 재판관들이 어떻게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헌재는 평의 사안은 공개 자체가 법으로 금지돼 있는 만큼 선고기일 합의 내용도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했다는 점을 들어 탄핵 각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분석은 다릅니다. 소추 사유의 어떤 철회가 아니라 적용 법조의 일부를 우리는 주장하지 않겠다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헌법재판소법 주석서 674쪽에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동일 사실에 대해 적용 법조문을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추가,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재는 선례도 남겼습니다. 당시 국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에게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가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소추 사유에 넣었다가 헌법 위반 행위로 바꿨는데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앞장섰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느냐의 유무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지금의 윤 대통령 측처럼 이의를 제기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그게 내란죄인지 아닌지는 저쪽 가서 알아봐. 나는 그냥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인지 여부만 판단할게. 소추 사유에서 어떤 사실을 추가하거나 또 빼거나 하는 거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안 상정 당시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 제출할 수 없다. 즉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7일 1차 탄핵안이 상정됐던 제418회 정기국회는 3일 뒤 종료됐습니다. 2차 탄핵안이 가결된 건 다음 회기인 제419회 정기국회였습니다. 선고가 임박하자 윤 대통령 측은 기각 대신 각하 가능성에 기대는 모습이지만 법적 근거는 빈약하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차 계엄은 터무니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나라의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그런 일을 또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유로 든 거대 야당에 대한 적대감은 그대로입니다. 바뀐 게 없으니 다시 계엄을 선포할 이유는 지금도 충분한 겁니다. 언론 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결국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닙니까?
윤 대통령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직후 신속히 군을 철수시켰다고 했지만 부하들 증언은 다릅니다. 윤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 어떡할 거야. 이렇게밖에 준비 안 했냐라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질책했다는 게 김 전 장관 참모들 검찰 진술입니다.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들도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의 철수 지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다시 병력을 투입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다음도 안 된다고 얘기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는 윤 대통령 말을 반박하는 물증은 또 있습니다.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적은 이른바 최상목 문건. 국회를 해산하고 전두환식 장기 집권을 구상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 5공화국 당시에 국가보위입법회의하고 좀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파면되지만 기각되면 직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직무에 복귀하면 검사 인사권도, 사면권도,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직에 복귀를 해요. 그리고 본인 마음에 안 들면 계엄 면허증을 갖고 그냥 시시때때로 계엄을 해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윤 대통령이 이를 계엄 면허증으로 삼아 언제라도 제2의 계엄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